지금부터 입력과 출력 부분, MC의 기본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입력과 출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CU는 디지털 입력과 아날로그 입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입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과 1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컴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입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0과 1입니다. 그리고 마이컴은 3.3V나 5V로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5V나 3.3V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고 0V나 5V 아니면 0V나 3.3V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에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0인지 1인지 판단하기 애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중간에 떠있다 그래서 플로팅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풀업 저항과 풀다운 저항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MCU가 있고요. 풀업 저항 같은 경우는 그 전원단에 저항을 설치를 해서 스위치는 그라운드 쪽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전원 쪽에 이렇게 설치하는 저항을 풀업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닫혀 있지 않다 그러면 MCU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 풀업 저항 5V에서 전원해서 풀업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5V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도 5V가 걸려 있지만 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지는 않죠. 그럼 5V 신호가 MCU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스위치가 눌렸다 그러면은 이쪽 신호가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0V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있던 전압도 다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면서 0V로 떨어지는 조건이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풀업 저항이고요. 자, 풀다운 저항은 아까와는 반대쪽 반대 개념으로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연결되어 있던 라인이 그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다 빠져나가면서 0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닫았다 그러면 이 신호가 5V가 여기 들어와서 MCU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는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하지만 저항이 걸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더 빨리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5V가 뜨고 눌러주면 5V가 뜨고 떼면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플로팅 상태를 없애고 명확하게 5V와 0V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업 저항을 쓸 거냐 풀다운 저항을 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저항 분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원 공급 장치가 24V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두 개가 걸려 있고요. 24V를 공급을 했는데 우리는 마이컴으로 5V 신호를 내야 됩니다. 5V나 3.3V 신호를 내야 되겠죠. 자, 전압계를 하나 걸었습니다. 검정색은 마이너스에 걸었고요. 빨간색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 포인트에 걸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자, 지금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스위치를 켜니까 저항 뒷단에 5V가 걸리죠. 24V로 공급을 했는데 저항을 통해서 전압이 떨어진 다음에 마이컴으로는 5V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저항과 요 저항의 두 개의 셋띠를 보시면 띠가 다릅니다. 이 두 개의 저항값이 다른 비율이 다른 두 개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을 해서 이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반대쪽은 그라운드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라운드로 빠져나가기 중간점까지의 이 값이 5V 뜨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5V가 떴죠. 이쪽은 그라운드로 빠지니까 스위치를 켜든 안 켜든 무조건 0V가 뜰 겁니다. 자, 이쪽 단자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V가 뜨겠죠. 5V가 뜨고 있죠.
자, 여기에서 회로를 보시면 전원 24V가 이렇게 들어와서 스위치는 이었다 붙였다만 하고요. 이 첫 번째 저항을 거치고 두 번째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로 빠져나갑니다. 이 첫 번째 24V에서 첫 번째 저항을 거친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을 거치기 전까지의 그 전압이 5V가 뜨게 만들어서 요 마이컴에 MCU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전압 비율에 따라서 5V나 이 지금 녹색 단자, 요 단자가 5V나 3.3V 우리가 원하는 전압 비율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전압 분배 원리입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24V를 공급을 했습니다. 24V를 공급을 해서 하나는 가변 저항을 썼고요. 하나는 고정된 저항을 썼습니다. 자, 이 저항하고 이 저항을 보시면 이 저항하고 이 저항 값을 보시면 1kΩ, 1kΩ으로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24V를 걸어준 상태에서 이 저항을 거치고 그라운드로 연결될 때까지 전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 여기가 24V였다가 첫 번째 저항을 거치고 나서 두 번째 저항하고 이어지는 이 시점에 12V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다시 12V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총 24V가 두 개의 저항을 통해서 이쪽 라인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24V의 전압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게 1kΩ, 1kΩ 같은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총 이게 보시면 딱 지금 중간에 있는 상태인데 1kΩ, 1kΩ 이것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돌리기 시작해보면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12V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가변 저항 값을 변경을 시켜보면 자, 가변 저항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켜보면 거의 90%, 9% 여기서 여기까지 총 거의 99%니까 뭐 거의 여기가 이제 한 2옴 뭐 이 정도만 되겠죠. 25옴, 네, 25옴이 남고 그래서 여기 지금 뜨는 전압을 보면 24V였는데 240mV 240mV만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여기 12V였던 게 쭉 내려오면 240mV가 걸리는 거죠. 왜 그러냐? 이쪽 앞쪽에서 99%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이 뒤에서 1%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의 비율이 1.98kΩ, 1985옴이고요. 여기가 25옴입니다. 합해서 2000옴이죠. 2kΩ. 그래서 앞부분에서 99%의 전압 강화, 24V에 99%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여기서 1%의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자, 값을 올려보면 바뀌고 여기도 바뀌죠. 이 비율대로 이 값이 계속 바뀝니다. 보시면 바꾸는 대로 계속 바뀌죠. 비율대로 그대로 바뀝니다. 50%에서 똑같이 12V, 40%, 앞에서 40%만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뒤에서 60% 이런 식으로 30%면 앞에서 30%, 16.8V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아까는 같은 저항이었는데 저항의 비율을 바꿔서 이거랑 똑같이 맞춰보면
1.85ohm을 1.8kH를 맞추고 200ohm 똑같이 얘랑 동일하게 맞춰보면 전압이 동등하게 뜨죠. 21.65ohm, 21.6V, 21.6V. 두 개의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전압 강화가 동등하게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이렇게 저항을 거치면서 이 총 전압 강화가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저항의 값은 직렬로 저항 연결을 쓸 때입니다.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값이 총 직렬 저항의 값이고, 전압 강화는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비율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식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전압 강화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마이컴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전압이 높아도 파손이 일어나고 전류가 높아도 파손이 일어납니다. 너무 작으면 아예 신호로서 써먹질 못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공식은 I는 equal R분의 V입니다. I는 전류고 R은 저항이고 V는 전압입니다. 단일 저항일 경우 이런 식으로 48ohm짜리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통과하면서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예를 들어 뭐 24V고 48ohm이다. 그러면 통과하는 전류는 0.5A겠죠. 자, 24V고 마찬가지로 38ohm, 15ohm이 있다. 그러면 직렬 저항의 총 합은 38ohm 더하기 15ohm이니까 48ohm 이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요. 병렬 저항은 좀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컴에 대해서 작동 원리만 배우려고 하는 우리로서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항, 여기서 여기까지 총 통과를 할 때 전압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앞에 38V 여기서 찍었을 때, 여기서 찍었을 때는 여기서는 24V, 입력 전압이 24V였다 그러면 여기 24V, 여긴 0V겠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48분의 38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는 48분의 10만큼의 전압 강화가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38ohm, 이게 15ohm입니다. 38ohm, 15ohm.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보시면 5V. 이 비율에 따라서 이 사이의 값이 여기가 딱 5V가 뜨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컴으로 신호를 줄 때 이게 딱 정확히 5V를 맞춰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5V에 근사한 값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신호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I는 equal R분의 V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 저항 값이 얼마로 딱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라인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는 전압이 24V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류값이 얼마다 하고 이렇게 딱 결정이 돼서 500mA 값이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LED를 구동하기 위해서도 LED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 전압이 있죠. 그 전압에 맞춰서 전압을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전압을 떨어뜨려 주고 LED 자체도 저항값을 갖죠. 그래서 그 두 개를 합한 그 값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적절한 값을 넣어주지 않으면 LED도 파손이 되겠죠. 이런 원리에 저항 분배의 법칙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써서 신호를 5V를 넣어줘야 되니까 거기도 전압 분배를 해서 여기다 신호를 넣어줘야 되고요. 여기는 5V, 여기는 1.5V를 1.2V, 2V, 이 LED에 따라 다른 값을 넣을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전압 분배를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회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24V를 공급을 했는데, 자, 5.05V, 이건 마이컴 쪽으로 넣어주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LED는 자, 4.7kW짜리 저항을 걸어서 이 사이에 24V에서 23.6V까지 24V, 23.6V니까 0.4V밖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지 않죠. 여기 사이에서 전압 강화가 0.4V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LED가 켜지는 게 아주 강하게 켜지지는 않고, 예, 이 정도로 동작하게 구성하는 거죠. 전압 강화의 원리, 전압 분배의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LED를 구동하기 위해서 위에다 걸어도 되고 아래다 걸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LED 양단에 전압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앞에 것과 동일한 거고요. 자, 24V고 23.6V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LED에 걸리는 전압은 0.6V입니다. 자, 1kg로 바꿔주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 값이 바뀌게 되면 20.9V, 24V, 대략 21V라고 치면 3V가 나니까 이게 터지는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압 분배를 해서 적정한 전압과 전류가 통과될 수 있도록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아날로그 입력입니다. 자, 5V의 신호를 넣는데 똑같은 원리로 해서 5V로 해서 100오hm, 900ohm이니까 그 분배된 그만큼의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5V 그라운드 이렇게 잡아주고 그 신호가 여기 아날로그 입력핀, 아날로그 인이라고 되어 있는 입력핀 단에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그 값이 그대로 아날로그에서 읽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변 저항을 써서 구동을 한 거고요. 이거는 센서에서 주로 센서나 가변 저항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전압을 분배시켜서 그 전압 분배된 값이 MCU 안으로 들어오도록 회로를 구성하는 것들입니다. 자, 미니멈 값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 아래쪽에 센서나 가변 저항이 달려 있고요. 위쪽에 저항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앰프 같은 걸 쓸 때 미니멈 값, 그러니까 얼마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값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자, 전원단과 이 센서나 아니면 가변 저항 사이에 이 전원 쪽에 저항을 걸어서 미리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얼마 이상 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에서 다시 또 전압 분배를 해서 그 밑에서 얼마까지 가변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앰프나 프로포셔널 밸브를 제어하기 위한 그 미니멈 값을 세팅하는 값의 제한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맥시멈 값은 반대로 맥시멈 값은 어떻게 세팅하느냐?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 맥시멈과 미니멈 값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맥시멈 값이 만약에 낮아져가지고 미니멈보다 낮은 값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맥시멈 값을 세팅을 할 때는 최고 전압까지 올라가도록 위쪽부터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저항을 써서 그 미니멈 값에서 도달할 수 없는 범위나 뭐 이런 원하는 범위로 세팅을 해서 이 범위 안에서 전압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로로 구성을 한 걸 보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5V, 셋 다 가변 저항인데, 이거는 5V에서 전원 넣고 그라운드로 공 뺐고요. 다 보시면 이거 다 전원은 다 주황색에서 전원을 따갔고요. 마이너스는 다 검정색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V를 그대로 받아서 파란색 시그널로 A2에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0V에서 5V까지의 신호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 전원은 그대로 받았으니까 5V까지 도달하겠죠. 근데 나오는 신호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전압 분배의 원리에 따라서 이 마이너스 쪽에 저항을 걸어 놨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쪽에 걸려있는 이 회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값이 제한이 되겠죠. 맥시멈 얼마 이하로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에다 미리 저항을 걸어서 전압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이거는 얼마 이상 안 올라가겠죠. 이거는 미니멈 값을 세팅하는 거. 미니멈 값 세팅하는 거, 맥시멈 값 세팅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